네, 안녕하세요.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눈꺼풀이 처지고 두 개로 보일 때 근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속에 많은 희귀병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때 얘기입니다. 제때 유행했던 두근두근 내 인생의 산천조루증, 그리고 굿닥터의 서번트 증후군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눈의 여왕에서 성률 씨가 이제 근무력증에 대해서 연기를 해서 그때 근무력증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무력증은 과연 이제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려면은 근육을 조종하는 신경이 있어야 합니다. 신경이 가서 근육에 붙게 되죠. 붙게 되면서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신경근 접합부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근무력증은 바로 이 신경근 접합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있으면 신경 말단에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들이 분비돼서 요게 이제 근육에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이 리셉터에 결합을 하게 돼서 요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근무력증이 생기면은 요 수용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수용체가 망가지면서 보시면은 근무력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요 나오는 아세틸콜린 양 자체는 괜찮은데 요 근육의 수용체가 다 망가져서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일중 변동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바로 생기는 것이 이제 근무력증입니다. 보통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한 30% 정도 감소되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무력증이 있으면은요, 이 눈의 여왕 때 성유리 씨가 가끔 이제 힘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전신 근무력증이고요. 이 근무력증이 눈에만 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눈 근무력증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눈 근무력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은 안검하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에는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와 더불어서 복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 눈을 감는 근육, 요 감는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눈을 꼭 감게 세우면은 이 눈을 감는 힘이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 환자분들이 눈이 감고 있던 게 서서히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눈 근무력증의 자연 경과는 어떨까요? 재밌는 것이 바로 이의 법칙인데요. 다시 말해서 2분의 1 전체 근무력증 환자들 몸에 힘이 빠지고 막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반의 환자들은 맨 처음에 안검하수, 선생님 눈꺼풀이 처져 있어요. 둘로 보여요. 이래서 안과에 먼저 오시는 부분들이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50%에서는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이 눈에만 국한되어 있던 눈 근무력증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은 보통 2년 내에 보통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과로 맨 처음에 오신 눈 근무력증 환자분들이 한 2년 동안 전신으로 퍼지지 않고 약물 치료로 잘 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좀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를 또 2로 나누면은 10이죠. 그래서 반입니다. 그래서 10%에서는 2년이 지나도 전신형으로 진행될 확률이 10%에서는 있을 수 있고요. 또 10%에서는 다행스럽게 또 근무력증이 자연 호전돼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검사는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눈을 감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의 눈을 꼭 감고 계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사가 눈꺼풀을 이렇게 벌리면은 근무력증 있는 분들은 눈이 쉽게 확 떠집니다. 보통은 눈을 꽉 감고 있으면 저희가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잘 안 떠지는데요. 근무력증 있는 분들은 눈에 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눈이 확 떠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걸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근전도 검사, 그래 EMG라고 하거든요. 요 근전도 검사, 눈 둘레근 주변에다가 전기 자극을 붙이고 이게 눈 근육을 톡톡톡톡 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요 스레시홀드 레벨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요 눈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주면은 요 스레시홀드 레벨 밑으로 반응이 쭉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극을 주면 줄수록 필요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안검하수, 환자분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을 뜨고 있다가도 계속 위를 보고 있으세요 하면은 환자분이 점점 눈꺼풀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도가 따라서 환자 눈꺼풀이 변하는 안검하수를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른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 안과 오셔도 외래에서 제가 어른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음을 올려놓으면은 눈이 번쩍, 감기 있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이 얼음이 이 찬 얼음 같은 경우가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음 올려놓으면은 감기든 눈이 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안검하수가 있던 분이신데 얼음 검사 눈이 확 떠졌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복시 이분 보시면 눈이 이 바깥쪽으로 잘 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는 잘 움직이시는데 이 바깥쪽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피리도스티그민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주사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하면은 눈 움직임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이 이 안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 피리도스티그민을 이게 주사한 다음에 안쪽으로 눈이 움직이는 것이 보신 것처럼 더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과에 오시면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이 근무력증은 아까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게 자기 몸에 있는 항체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항체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를 검사하는데요. 이게 사실 는 근무력증은 양성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근무력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특이도는 매우 좋아서 이게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진단을 100%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가슴 CT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슴 CT를 찍어보면은 절반 이상, 75%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흉선에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무력증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과 근육 접합부의 세에서 요 아세틸콜린 수용체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약을 써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면은 조기 잘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인데요. 그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인데요. 재밌는 것은 1930년도 이 워커 박사가 이 독침이죠. 원주민들 독침에 이 큐라레의 독침에 어떤 맞고서 환자들이 마비된 양상이 마치 근무력증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큐라레의 해독 물질을 쓰던 이 피리도스티그민을 한번 근무력증 환자에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맨 처음에 발견된 것이 바로 이 약제입니다. 우리가 뭐 상품명으로 이제 메스티논이라는 약물이 나와 있고요. 이런 약물들을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처럼 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쓰는데요. 이런 것들은 신경근 접합부의 손상을 예방하고 또 눈 근무력증이 전신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선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흉선은 모약소표를 우리가 몸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장소인데요. 특히 T세포의 어떤 분화와 또 그런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흉선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흉선이 근무력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이 여기고 있는데요. 역사가 있습니다. 이 1939년에 블레록 박사께서 흉선 비대가 있던 사람에서 흉선을 제거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근무력증이 확 좋아진 거예요. 그것을 맨 처음에 1939년에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이 전신 근무력증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 흉선종이 있는 경우 흉선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렇다면 이 전신 근무력증 있는 사람들한테 흉선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인 흉선도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이 2000년대 들어서 한번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아주 중요한 연구가 드디어 이제 보고가 됩니다. 다기관 연구로 1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랜덤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있는 이 근무력증 환자의 경우에는 흉선에 문제가 없는 정상인 흉선도 제거를 해보니까 환자들의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사용이 줄어들고 또 병원 입원 기간이 짧아지더라 라는 연구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미국 신경과 학회에서는 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사람은 정상인 경우에도 흉선이 정상인 경우에도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 눈에만 국한된 눈 근무력증에도 요 흉선 절제술이 도움이 될까요? 근데 아직 사실은 이 전신 근무력증과 달리 눈에만 국한된 눈 근무력증에는 이 흉선 절제술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제 전신 근무력증처럼 랜덤하게 잘 이제 짜여진 그런 연구가 보고된 바가 없고요.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어떤 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근무력증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으면은 신경에서 근육을 지배를 할 때 나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불면 물질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근육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근육 수용체, 아세틸 수용체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근육이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둘러 보이는 복시,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눈을 감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중 변동, 즉 우리가 충분히 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좋아졌는데 오후 되면 더 피로해지면서 심해지더라. 이런 일중 변동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과에 오시면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은 어른 검사에서 눈꺼풀이 올라가는지, 또 근전도, 그다음에 피도 스티민을 줘가지고 안군동 장애가 호전되는지, 또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근무력증이 의심되면은 가슴 CT를 찍어서 흉선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아세틸콜린 분해의 효소 억제제인 이 피리도스티그민, 상품용으로 메스티론 같은 약들을 쓰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눈에 있는 근무력증이 전신을 예방하고 수용체가 망가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흉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전신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이 흉선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흉선 절제술이 표준 치료로 정립이 돼 있지만은 아직은 눈 근무력증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보통 눈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이면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 이런 약물에 의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에 의한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 그때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처지고 둘러 보일 때 한번 집에서 얼음을 5분 정도 얹어놔 주시고요. 눈꺼풀이 올라오시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근무력증입니다. 감사합니다.